김대영 기자님께서 쓰신 거예요. 김대영 기자님. 죄송합니다, 김대영 기자님. 혹시 어디서 나오셨나요? 안 그래도 요 앞에서 또 건수 하나 큰 거 잡으려고 왔다가 헛탕치고 돌아가. 어떤 건수를 어디신데요?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시민기자로 활동 중이고 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겸 또 수완뉴스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윤별 기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1심 재판 관련해서 네. 오늘로 예정돼 있었어가지고 보러 갔는데 네.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기일 변경 통보가 나버려가지고 방금 그거 듣고 그 수완뉴스에 떠있다 속보 기사 하나 방금 송부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갑자기 기일 변경이 된 거예요? 네, 갑자기요. 공판 예정 시간 1시간 앞두고 갑자기. 혹시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걸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김세희가 그런 쪽에서 공판기 변경을 신청한 건지 아니면 혹시 이거를 좀 여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카메라 비춰드릴게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얼굴 비춰도 돼요? 얼굴은 네, 네. 저희 한번 환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 기자이신지.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기자 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겸 수완뉴스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윤병희 기자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일로 오게 되셨다고요? 지금 그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가 그 배우 김수현 씨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이미 한 번 연기됐던 그 1심 공판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10시 40분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정확히 1시간 전 그러니까 9시 40분쯤에 법원 경위가 와가지고 길 또 변경됐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변경 신청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그거는 따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알아내야 될 것 같고 정보 네네네. 안 그래도 이거 사건 번호나 요것도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알아낸 거라서요. 혹시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요즘에 합수본이나 이런 데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합수본 뭐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뭐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아니 혹시 뭐 사회 시사 이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주로 언론 미디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 유튜브 이런 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거나 아니면 개신교계 내부의 문제나 뭐 이런 좀 사람들이 좀 그렇게 관심 안 가질 것 같거나 그런 쪽 제가 특화돼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분야가. 굉장히 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능력이 좀 말씀하시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전문가의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사수가 네. 제 사수가 또 원래 경기신문 사회부 기자 출신이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전문가의 느낌이 좀 나서 그 조금 이렇게 지금 합수본이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발표를 하시면은 근데 합수본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취재를 한 게 없어서 뭐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네. 결정이 난 이상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어떤 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된 거는 아니.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네. 수 없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래요. 헌법이라는 시스템 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개헌을 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영구적인 결정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요번에 지금 뭐 투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네. 부실 선거의 가능성이라면 차라리 모를까. 근데 그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근데 예전에 물음표. 예전에 그 우리 그 김어준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 누구요? 김어준 대표님. 네. 김어준 뉴스공장? 네. 그 사람이 얘기할 때도 더 카르텔이라는 영화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왜냐면은 제가 김어준 한 가지 좀 네. 여쭤보자면 김어준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붙이시는데 네. 근데 복장이 왜 윤석열 목장으로 되어 있는지 뭔가 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기관의 대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기자님하고 얘기할 때도 뭐 김어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존중을 해드린 거예요. 뭐 예. 아무튼 저는 일단은 뭐 저야 뭐 성격이 뭐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김어준 대표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너무 성급하게 김치국물 마신 거 아닌가. 그러면은 유시민 대표님은 뭐라고 하세요? 유시민 작가 측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네. 딱히 언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마 지금 언급. 누나의 아니요, 그 재판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그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혹시 정청래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김민석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느 쪽을 지지하세요? 좀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송영길 지지합니다만 아 소나무당. 소나무당 출신인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네. 혹시 뉴탐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탐사하고 협력하는 인원들 중 한 명이에요. 제가 뉴탐사하고 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네.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또 뭔가 우파 쪽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네. 뭔가 그 내부의 어떤 문제 진절머리를 내 가지고 입장을 정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정규재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의 케이스들을 좀 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얘기하셨듯이 뭐 누구하고 뭐 가르고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저는 기자님도 그러시잖아요. 기자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바운더리보다도 저는 더 큰 틀을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떤 틀을 보시는 거예요? 인류 어. 저에게 있어서 국적은 그냥 타고난 거 뭐 그런 정도의 의미지. 그러면은 우리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근데 그게 또 어떤 다양한 방식의 공존, 네. 상호, 공존 네. 그런 거를 하는 거지. 뭐 누구네처럼 또 뭐 뭔가 무작정 뭐 복고라기보다도 뭔가 또 구체제로의 무조건적인 귀환 이런 걸 저는 네. 바라진 않거든요. 전 네. 전혀 바라지 않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이상 네.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미 열차 떠났다. 근데 기자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뭐 선관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좀 사실 이거 솔직히 뭐 좌파 우파 이건 라이브는 아니죠. 네? 라이브? 라이브예요. 네. 근데 저는 저는 일단은 법원하고 특검 측에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좀 붙여주세요. 근데 저는 법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법적인 공식 호칭이 그렇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이긴 하지만 일단 앞부분은 떼고 얘기해도 어차피 얘기가 통하니까 네. 아무튼 근데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났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정은 안 났지만 근데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내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그 형사법적으로 확정이 안 났지만 네. 그보다 상위책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내란이라고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근데 내란에 대해서 판결을 안 했는데 탄핵 인용하면서 내란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거- 팩트체크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자면요. 기사가 있나요? 저 기사 좀 헌법재판소 그 판결 말고 전문으로 내란이 맞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 내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기자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내란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형사법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헌법적인 거는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재판하는 게 다 형사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형사법적으로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죄들 뭐 무인기를 날렸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란에 법적으로. 의해서 저도 이게 됐잖아요. 대학교에서 저도
뭐 전공은 아니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네.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얘기 왜요?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일단 동일 사건이 아니다. 첫 번째. 근데 그게 다 내란에서 부어져 나온 거잖아요. 방향이 그리고 방향도 반대예요. 그 여러 사건들이 네. 위로 모여서 내란죄를 구성하고 있는 그쵸.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란에서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내란죄가 만약에 무죄가 설령 난다고 해도 그게 죄가 없어서 무죄라는 건지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뭔가 뭔가 행동은 인정되나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그걸 권한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요. 이미 윤석열 씨가 그걸 그 계엄을 선포한 게 네. 그거 요건을 어겼다는 건 팩트는 분명해요. 어떤 요건을 어겼어요? 계엄의 발동 요건, 네. 전시 상황에 준해야 된다. 네. 근데 일단 아니었죠. 근데 그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예산도 깎아내고 예산 있었고. 삭감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 행사일 뿐이에요. 법에 보장돼 있는 법으로 보장되는 국회의 당연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치고 의도와 그리고 나서 무관하게 수원 선관위에서 선거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선거에 대한 조작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럼 그 이거 조작하고 이 합법이잖아요. 조작은 아예 다른 건인 게 왜 다르요? 윤석열 쪽에서 그거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는 네. 그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의 일부를 강제로 해제하게 한 상태에서 그걸 시연을 보여서 증명을 아니, 했다라고 아닌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기사가 이미 났어요. 그 선관위에서 너네 한번 그 해킹 우리가 해볼 테니까 막아봐 해갖고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다. 근데 그거는 미리 고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하고 선관위 내부에서 직원들이 뭐 수치 입력을 잘못한 거를 감추려고 그렇게 단순 숫자 조작을 한 거는 또 아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게 뚫리니까 숫자 조작을 할 수 있는 아니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네.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고의성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네. 없었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 없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조작,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고의를 가졌다라는 거는 없었다. 하지만 이득이 있잖아요. 정치적 이득.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잖아. 아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선관위 부실 선거 문제가 불거진 거는 네. 어떤 정치인의 등락이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 제가 하나만 얘기 아니라는 거는- 제가 하나만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께서 어떤 지금 학생이라고 쳐봅시다. 초등학생이에요, 만약에.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반이 한 반에 요즘에 한 15명,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명이 선거를 해요. 반장 선거를 하는데 10명한테만 투표지를 주고 10명한테는 담임 선생님이 안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데 투표지가 없다고 하면서 10명한테만 줬어요. 근데 10명이 투표를 하고 나서 반장이 선거가 됐어. 그리고 그 10명은 투표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부실이에요? 부실 선거지만 그럼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재선거 사유는 그럼 부정선거로만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부실 선거 중에서도 당락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부실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선거 사유가 될 수 그럼 있다. 재선거 해야 되는 거네요. 라고 그죠? 보지만 엄밀히 말해 부정은 아니므로 왜요? 부정 왜 선거라 부정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부정하고 부실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다르고 지금 뭐라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부정하고 부실이 다르잖아요. 부실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에 화나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처벌은 그러니까 재선거는 재선거대로지만 그 죄질에 대한 어떤 문책 처벌 이런 거는 그건 그거대로. 아니, 처벌은 나중에 하는 일이고 지금 부실과 네. 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실 그러니까 때 이거는 아니, 이것만 한번 그래서 대답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참에 전수조사 들어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전체에 대해서 실제 확인이 됐다 안 됐다에 상관없이 전수조사 싹 들어가서 당락의 그렇죠. 영향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가려내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해야 당락의 되죠. 영향이 없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부실 선거로만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락의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영향을 못 줬어. 그럼 이거 부정 아니에요? 영향을 못 내가- 줬으면은 자, 떠나서. 내가 막 뭘 훔치려고 했어. 의도가 있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못 그러면은- 죽였어. 이것도 살인 미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형사법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부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정 그거의 미수는 또 다른 얘기고, 근데 지금 이번에 수사로 드러난 거는
그럼 부정에 대한 미수조차 없었다. 부실은 왜요? 있었어도, 아니, 지금 부실은 잔뜩 어제 뉴스 있었어도. 보셨어요? 통이 11개 이상, 11배 이상 통수가 더 들어갔대요. 한 곳에서 통영에서 투표자 인원만큼 나오는 게 투표함이 하나예요. 근데 그런데 그거 부실- 투표함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럼 근데 이거 그 부실이에요, 부실선- 부정이에요? 그거는 수사로 가려내야 될 부분인데, 합수본에서 가려냈잖아요. 합수본에서 아니요, 나왔으니까?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어떻게-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충분해요? 충분한 거예요? 의- 그- 통이 2개가 나왔는데? 네. 아니, 한 통만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2개가 나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그 외에 누가 그걸 넣느냐, 무슨 의도로 넣었느냐,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른다. 그러면 자, 보세요. 초등학교로 모른다. 갑시다 다시. 초등학교 지금 예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 계속 듣고 있었잖아. 자 초등학교에서 아까 들었던 얘기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비율을 대볼게요. 자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답을 할게요. 한 반에 20명이 있는데 20명만큼 투표지가 나와야 돼.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40장이 나왔어. 이거 잘못된 선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알고 선거, 봤더니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었던 선거. 문제가 있었던 선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선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재선거도 필요한데 플러스로 필요한데 플러스로? 선관위 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개혁을 하든 개정을 하든 뭘 하든 근데 해체를 하든 필요한 근데 거죠. 제가 한 가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그거를 틈타서 윤호개인을 외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 세력들은 더더욱 엄벌되어야 한다. 왜요? 이유가 뭔데요? 국헌문란. 왜요? 왜 국헌문란이에요? 보세요. 윤 우리가 대통령님이 뭐 하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외쳤던 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럼 지금 부정선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얘기하는- 그게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라 이번 기자님 6.3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실 선거라는 거지. 나는 그러면 입장에 지금 2022년 2022년에 있었던 총선까지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총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느냐 이제 와서. 되돌릴 수 그러니까 있는 게 되돌릴 수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수사해야 되는 네, 거죠. 수사를 해야 맞죠?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수사를 해서 수사해서 밝혀내는 그것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게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밝혀내고 있는데 안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나라고 뭐고 인류애고 이거 다 그래서 떠나서 그러면 제가 그 비유로 똑같이 답을 해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그렇게 투표율 용지수가 제대로 안 맞게 나왔다. 네. 그러면 교원소총위원회를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담임을 직무 배제하고 교원소총위원회부터 열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재선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재선거 이전에. 거기서 반장이 된 그 반장은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반장은. 잘못된 선거에서 당선된 그 당선인은 그 반장은 당선인으로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거 자체가 잘못된 부정이 선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 이 나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모든 하다못해 그러니까 학교 지금 선거도.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학습원에서- 결과 나오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학습원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얘기하자고. 결과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결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자면 얘기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무효 투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재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부터 미리 김치국 마실 필요가 없다. 김치국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그 있다.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하신 이유는 선관위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근데 지침 발송자가 뉴스를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저게 다 무슨 나오고 의도를 있어. 했는지 지침발 입건됐잖아요. 입건되고 투표율을 조작하라는 건지 그 안에 누가 표를 더 투표율 많이 조작했다고 나왔고요. 득표율이 아직 안 나왔을 뿐인 거지. 투표율 조작, 그 다음에 투표하는 사람들 조작 다 나왔어요. 근데 더 많이 근데 보셔야 그런 돼, 기사. 단지 투표 총 연합뉴스에서도 나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승패와 비율이 안 갈렸는데 총수만 조작이 됐느냐? 자.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요. 여기 경우들을.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결과 X축, 나오고요. Y축. 나오잖아요. 근데 투표율 조작은 승패 조작하고는 기자님이시니까 도메인이 저희보다 다르단 거예요. 저도 수학 기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도 저희보다 배웠어요, 기사를 저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건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보다 기사를 많이 못 보셨어요. 나야 뭐 현장 위주로 다니니까 그런 저희도 거고요. 저도 현장 위주로 나와요. 현장 위주 유튜버예요. 지금 아스팔트에서 유튜버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근데 기자님이신데 저희보다도 지금 기사를 모르시면 어떡해. 그리고 나는 원래 이쪽이 메인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보세요. 더 많이 지금 찾아보셔야 돼요.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도
뭐 형법상 뭐 법적인 걸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되게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을 잡으면 더 잘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시는 게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아 나는 이쪽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아무튼 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진짜로 이게 재선거를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닌지 저는 그럴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 안 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노인정에서요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장을 뽑는다고. 근데 본인 기자님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지를 안 줬어. 근데 당선이 됐어. 자기는 당선이 됐어. 근데 나 투표한 적이 없어. 그러면 본인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씨발 왜 씨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표를 안 주고 지랄이야. 야 선거 다시 해. 우리 엄마 아빠 안 했대잖아요. 개새끼들. 이게 안 나올까요? 그쵸 나오겠죠. 그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저는 언놈이 투표지를 들 프린트한 기요. 언놈이. 그쵸. 근데 언놈. 그게 선거 아니잖아. 근데 선거 그게 아니고 심지어 투표지가 있었어. 선관위가 아니라 그 표를 나눠주는 사람이 10장이 있었는데 5장만 나눠주고 본인 어머니 아버지 그걸 안 나눠주고 그걸 안 뒷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씨발 이거 조사해 하는데 근데 안 땡이 나왔어.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선관위는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해편 수준의 완전 쇄신을 해야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할 것 해체해야 같아요. 된다고 생각 안 해요? 해체가 아니라 해편이에요. 해편. 용어가 다른. 그러니까 해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해편이 뭐냐면요. 일단 선거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니까 아니 그거 다시 선관위- 아니, 없애고 선관위- 다시 만든다. 해체보다 더 나아간 거예요, 아니, 이게. 저기 보세요. 아니 그냥 해체보다 더 강력하게 나아간 게 해편이에요. 자, 해편.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없애는 게 좋지. 개혁을 하든 없애든 새로 뭔가- 만든다. 아예 새로 만든다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게 단절, 아니라- 역사적 단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예 없애고 선관위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선거 관리 업무 헌법에 규정된 업무죠, 그것도. 뭘 하고 있는데요? 선거 관리 말 그대로 헌법에 규정된 독립 헌법기관으로서의 업무는 네. 선관위가 맡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래서 근데 저는 선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원해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말씀 잘하셨어요. 선관위는 선거 때 해외로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설위원회가 아닌 선거 시즌마다 모여서 하는 한시적 위원회 형태를 너무 좋아. 조직의 어, 형태를 좋아요, 갖추자. 좋아요. 그건 네. 완전 동감. 참고로 이 아이 이겨내셨어요. 진짜 훌륭하시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선거 때만 딱 모여갖고 하고 우리가 해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기자님은 조금 더 기사를 많이 보시면 더 똑똑해지실 훨씬 것 더 같아요. 있을 것 일단은 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맞아요, 해두죠. 맞아요. 선을. 네, 저는 뭐 좋아요. 너무 어디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도 경계하는 좋아요. 성향이라. 그건 아주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선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거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런 합수본에서 조사했을 때 22년도 그 전까지 가면 더 있겠죠. 근데 22년도 총선까지도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한 가지 필요한가 물어보고 안 싶 필요한가? 그쪽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죠. 있었겠죠. 이것뿐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요. 전에도 있었겠죠. 아니요. 제 말은 음. 87년 체제 이래로 네. 다 조사를 해보는 게 완전 동감. 나쁘 기왕에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근데 진짜 아니면 그 이전까지 훌륭하시네. 헌정수립일의 모든 선거를 그래, 다 조사해봐라. 이 기자님은 제가 봤을 때는 헌정수립일에. 윤어게인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아니요, 저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근데 탄핵은 인용되기 때문에 마인드가 어쩔 수 윤어게인이에요. 하나만은 마인드가. 확실해요. 아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아니요. 선관위를 터셨잖아요. 선관위를 털었다고 표현할게요. 선관위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걸 했다고 같은 그쵸? 편이라는 말은 아니. 논리적 근데 오류예요. 왜 왜냐면은 선관위에 갔을까? 윤 대통령님이 왜 갔을까?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관위가 군대를 왜 보냈을까요? 근데 그게 군대를 보내고 계엄할 명분이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선관위에 별건이니까 군대를 왜 그거를 보냈을까요? 그건 별건이다. 선관위에 군대를 왜 보냈을까?
일단 선관위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절차와 그런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 다 잘못했어. 해야지. 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럼 왜 보냈을까? 이것만 잘못했어. 생각하잖아. 왜 군대를 보냈을까? 군대를 보낸 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보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왜? 왜? 방법이 잘못됐다. 모든 행동에는 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뭐 항변할 자, 수는 있다. 자, 그거는 여기서. 항변하는 건 권리니까 인정한다. 여기서 근데 스탑. 자, 초등학교로 다시 갑시다. 선생님이 기자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학교에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대. 부실선거가 있었대. 한 반에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그럼 수사 의뢰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치? 이 선생님이 사람이. 수사관이야. 기자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사를 들어간 거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한 번도 바꾸질 못했어. 몇 년에 거쳐서 계속해서 부실이 있었던 거야. 부정이 있고. 그래도 그걸 들었어. 그거를 강제적인 그래도 정강제적인 아니, 하라고 방법이 싶었으면 압수수색 잘못됐던 영장을 자, 받든가. 방법이 잘못된 거는 인정. 자, 인정하고. 자, 그렇지만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보낸 거야. 그러면 근데 왜 군대를 근데 왜 군대냐 그게 왜? 그러니까 왜 군대를 보내? 군인이 왜예요? 군인이- 군은 그런데 보내라고 대통령이 있는 게 사용할 아니에요. 수 있는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선거를 방첩사 수사할 수 그거는 있잖아요. 방첩사 관할이 아니라고 애당초. 왜? 그거는 방첩사는 군 내부나 군 관련으로 그런 게 직접 관련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만 관할 영역이에요.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정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도 네. 네요. 심지어 했는데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방첩사가 선거를 수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수하게 엄연히 선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문민 통제 그러니까 원칙에서 그거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민 그거를 통제 원칙. 대통령님이 그 방첩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아니 그걸 만들어놨다고. 만들어냈으면 그거는 위헌으로 위원이 아니니까 걸린다고요. 통과가 됐겠죠. 아니요, 통과되고 나서 위원이 걸려가지고 폐기되는 사례도 많아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위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이라고 판결한 게 없잖아요. 왜냐고요? 지금은 방첩사 자체를 아예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굳이 논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게 위원이 아니니까 방첩사를 해체를 하겠죠. 아니요. 만약에 그게 위원이 위원이 아니라도 방첩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를 그걸 왜 해체해요?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체하는 거예요. 왜 방첩사를 해체한다고요? 위헌적인 행동을 또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먼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게 근데 순서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순서를 언급을 얘기하셔요. 했어요. 순서를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은 왜 언급을 했다. 순서를 얘기 안 하시고 뭐 결과부터 근데 조지고 왜냐고요? 저거는 왜 아니 왜냐 헌재에서 따지냐는 그 거야. 전에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방첩사 해체 추진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탄핵 인용할 때 이미 헌재에서 언급했어요. 방첩사를 동원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 자체가 위헌이고 그럼 이유 여하 동기를 위헌이면은 떠나서 그 법을 없앴어야죠. 근데 안 없앴잖아. 못 없앴잖아. 위헌이라고 말만 내었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걸 위헌이라고 제가 판결을 내렸어요? 안 내렸죠. 왜 안 내렸어요? 헌재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고 오세요. 40대 빵으로 판결난 그 전문 다시 읽어보고 오라고요. 8명 곱하기 5개 안건 해서 네. 40대 빵. 네. 그 윤석열이 그날 했던 모든 행동이나 그에 대해서 모든 명분이 네. 총체적으로 위헌이었다고. 지금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설령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있었다고 해도 윤석열이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냥 윤석열이 싫으신 거죠. 아니요,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결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저는 뭐 보세요. 제가 싫은 그러면은- 걸로 따지면 역대 대통령 중에 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공평하게 1980년도에 없다고. 1980년도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보다 위에가 그거잖아요. 대법원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상위 기관이잖아요. 아니요. 헌법재판소도 독립기관이긴 자. 하지만 대법원보다 약간 더 위, 헌재가 약간 더 위. 헌재가 더 위라고요? 근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헌재가 더 위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최종 심판 아니에요? 대법원이 일반적인 사안은 대법원까지 헌재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세요. 뒤집을 수가 있어요. 헌재는 위헌 판결을 통해서. 그거는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무슨 역할 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내가 대법관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대법원은 법률심 담당이에요. 네. 근데 아까 헌재도 법률심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저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1980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이 뭐라고 그때 판결이 났었어요? 1900 몇 년이에요? 81년도인가 그때 뭐라고 판결이 났었어요? 그리고 헌재 판결은 헌재가 아니, 뒤집을 수 있죠. 이거를 얘기를 해보라고요.
1980년도에 5.18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 왜냐면 이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그런 상위기관 그걸 했던 판결을 뒤집었다고요. 자기 헌재 자신은 뒤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아무 사건에나 개나 소나 다 나설 수는 없는 대신에 근데 안전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헌재가 먼저 판결을 해요? 대법원이 판결하고 난 다음에 헌재가 안전장치라고 딱 잠궈버려야지. 그리고 왜 그 안전장치로서 역할 아니, 중 하나예요. 헌법 안전장치를 탄핵 인용은 먼저 하고 난 헌법재판소의 다음에 고유 권한이라고. 재판을 해갖고 무죄가 나오면 헌법에 어떻게 안전장치가 풀려버리잖아요. 아니 그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자신 그건 헌법에 물어보셔야지. 왜냐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인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채워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은 헌재에서 그러면 헌재에서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안전장치가 여기 갔다가 다시 헌재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헌재에서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내린 어떤 판결이 네. 위헌적인 판결이면은 뒤집을 수 있어요. 헌재에서. 그럼 근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한 거를 다시 한번 헌재에 가서 또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 또 얘기를 뭐라 그럴까요? 대법원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대법원에서는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싸우는 건데 그리고 그게 현행 헌법 체계가 의도한 점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게끔 의도한 면도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개씨발름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헌재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은 대법원을 믿어야 돼요? 각자 알아서 일단은 각자 개인의 생각은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기자. 각자 개인의 생각은 내가 아니, 참견할 바 아니지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헌법 체계 안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을 믿어야 돼, 헌재를 믿어야 돼. 둘이 개새끼 씹새끼 그런데 하고 있는데 헌재까지 올라갈 수 어떻게 있는 믿어? 사안이 아무 사안이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법에 아니 규정돼 그러니까 있죠.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무죄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야 대법원 너네 씨발 새끼들 너네 헌법 잘못해서 그럼 여기서 또 헌재 너네가 씨발놈들아 근데 잘못해서 문제가 나올 한번 일은 싸울 거 그냥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민을 지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왠 줄 아세요? 없어요? 우리한테 왜 의미가 없다? 왜냐? 이미 한기 유죄가 떴거든요. 유죄가 떴어도 나중에 내란죄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내란죄를 구성하는 여건들 그런 건들 중에 하나가 유죄가 났다. 개엄하는데 무슨 그게 내란이에요? 개엄 계엄 권한을 넘어선 계엄은 내란이 맞아요. 자 그럼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가고 계엄을 했어. 저도 그 얘기하려고. 자 그러면 이건 내란이에요 계엄이에요? 이재명이 개엄 때리면 그거는 이제 윤이 했든 이가 했든 누가 했든 상관없. 내란인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도 내란인 거 맞죠? 그럼 근데 내란인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짓을 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아니 아직 한다면 한다면 그것도 내란인 우리 근데 예측을 그거를 해보자는 거지.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면 내란이에요 그러면 계엄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네. 아니 물어보는 걸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물어봐야지. 그럼 제 대답을 겸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네. 그럼 전두환이 그런 국헌문란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국헌 논란이 뭐 했는데요? 5.17, 5.18 네. 아 저기요. 전두환은 그때 군인 신분이었고요. 군인이에요, 대통령은 그때. 실교하였고요. 네. 하지만 군인은- 국헌문란 아니 군인은 위에 명령을 따라야 돼서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 같은데. 그때 군인은 1980년도에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요? 최규하였어요. 최규하가 근데 그 전두환이 주동자였던 거는 이미 역사적 팩트예요. 그럼 주동자. 전두환 상관이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두환은 아니 전두환이 지 멋대로 정승화마저 제끼고 저지른 일이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공부 더 하고 오셔야겠는데 왜냐면은 정승화가 왜 이등병으로 강등되든 왜 분명히 강등되었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럼 제대로 봅시다.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계엄이에요 내란이에요? 요거만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누군가가 계엄이라는 미명하에 뭔가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그게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그거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이 되는 행동이다 라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나라가 전시 상황과 준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서 있다고 계엄을 한 생각하지 거잖아요. 않아요 저는 애초에. 자 그러면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자 그럼 본인께서 그렇게 본인의 생각하잖아요. 생각이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공부 더 계엄을 하고 오셔야 했는데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이재명이 계엄을 했어요. 근데 나는 전시의 상황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내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만약에 그런 아니,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 대통령이 좋아, 있다면은 좋아. 윤석열의 아니, 하래비가 그랬다고 좋아. 해도 내연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중공군이 쳐들어왔어. 중공군이 쳐들어가고 총을 막 겨누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거는 전시에 근데 쳐들어왔는지 아닌지는 만약에 만약은 전시에 역사의 만약이란 건 나는 없으니까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단도직입이에요, 이거는.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는 명확한 내란이죠. 그건 내환 상황이죠. 왜요? 내란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그건 전시 상황이죠.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아닌데 그거는 그냥 같이 놀자고 들어온 건데요? 근데 증거가 있느냐, 물증이 있느냐. 그래서 없죠. 그냥 같이 총 갖고 와서 야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은 걔네가 바보예요? 그러게? 아닌데 걔들 바보 아닌데? 걔네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쪽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이 놀자 하고 들어올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할 수도 있지. 상식에 비춰 생각해 보세요. 중국 애들이 들어와갖고 지금 우리나라 막 장악하고 있는데 애쓰신다, 진짜. 걔들은 야 우리 같이 살아가요 하면은 이거는 내란이 아니잖아. 그거는 진짜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 진짜 전시 상황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일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뽑혔잖아요, 그렇죠? 뽑힌 걸로 합시다. 뽑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삭감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산 삭감은 국회 고유 권한이라서 그건 고유 어쩔 수 없어요. 권한인데 그래서 다 삭감을 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삭감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다 탄핵시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할수 탄핵되자고 있는 다 게- 헌재에서 아니, 들어봐 임명되느냐, 주세요. 안 본인 되느냐. 얘기 많이 했잖아. 나 지금 한참 찾고 본인 얘기 엄청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니, 그쪽에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얘기를 좀 뭐냐면 들어봐요, 제 얘기도. 아니, 그래, 좌파들은요. 그래서 본인 얘기 그러니까 엄청 좌파들은 들어줬잖아.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좀 깨주셔야지. 아니, 본인 얘기 엄청 본인도 들어줬잖아.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나도 좀 우리 얘기 얘기를 한번 하자. 해줘. 한번 근데 얘기해야지. 한번 왜 얘기 본인 들어주실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얘기 나한테 들어주실 거죠? 지금 하던 얘기까지만 들을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딴 얘기는 안 하시는 드실 얘기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무한정 자, 듣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있잖아요. 본인의 얘기가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도 나는 듣고 있었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 그러면 나도 지금 본인이 듣기에 본인 말에 본인의 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일지 몰라도 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인간적인 도리지. 얘기해 보세요. 네, 인간적인 도리죠. 자, 들으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똑같은 얘기 다시 할게요. 본인이 끊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모든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쵸? 고유 권한이라 그래서 삭감했어. 다 삭감해서 영원이야. 돈이 하나도 없어, 예산이.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게 해놨어. 그런데다가 옆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세워놓은 그 사람들을 다 탄핵시켰어. 나의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의 수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 그 직위의 영향은 안 가죠. 직위의 영향이 안 가더라도 그래,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 바지 사장이죠. 자, 근데 그건 어쩔 수 기자님이야. 없다. 자, 그건 지금 어쩔 수 없다. 기자님이시죠. 본인이 기자님이시죠. 그런데 손발 다 기자님이신데 잘려도 어쩔 수 없다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바지 사장으로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잘 설득을 해서 구슬리든지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러면은 당해야지. 그냥 당해야지. 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시대에 대신- 왕이 딱 수립됐어. 왕이 뽑혔어.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아셨죠? 자, 왕이 뽑혔어. 왕이 아무것도 못하게 관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런데 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잘라냈어. 왕은 바지왕이야. 완전히 바지 사장이야, 왕이. 그럼 왕이 뭐 해야 돼? 가만히 그냥 죽어야 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이 갑자기 다른 왕을 만들어내가지고서는 했어. 그거 뭐라 그래? 그게 내란이죠. 그 근데- 왕을 끌어내리는 거. 그게 그게 내란이죠. 근데 아니, 대답 내 먼저 말 좀 해주세요. 들어봐. 물어봤잖아. 대답 먼저 해줘야지. 그 왕을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끌어내면 답정너는 그게 내란이죠. 뭔가 답정너를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내란이잖아요. 내란이 뭔데? 제가 분명히 답을 하자면요. 본인은 내란이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면 내란의 되는 거야. 의미가 와. 뭔데? 일단은 만약 내란이 뭐예요? 내란 무력을 동원해서 어, 법을 탈법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어. 국가 내부의 소요를 일으키는 행위. 그런데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을 마구마구 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바지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는 응. 그건 합법이에요. 애당초. 그게 어떻게 합법이에요? 애당초 합법이에요. 왜냐면 법에 보장된 권한이야. 그게 어떻게 합법이에요? 법에 보장된 권한이야. 왜요? 뭐가? 어디 법에 그런 법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국회법. 국회법 어디? 아니, 몇 조? 자, 몇 조? 있어봐. 몇 항?
자, 그러면은 합법이라고 쳤죠. 그럼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계엄은 극도로 제한돼 있어요. 왜 그거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얘기해? 왜냐면 왜 아니, 법이 진짜 그런 아니 걸. 국회의원들도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대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정부의 발목 잡으려고 헛짓거리를 한다. 했잖아. 국민들이 가만두겠냐고. 우리나라 국민이 멍청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들 개돼지잖아, 개돼지. 너무 얕보셨어. 존나 개돼지인데? 아, 너무 얕보셨어. 20만 원, 30만 원 준다 그러면 헬렐레거리고. 아니 너무 그거 가지고 얕보셨어. 여행 가고 청년들한테 돈 준다 그러면 우와 좋다 그러고. 오히려 그쪽, 얼마나 병신들이 많아. 당신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너무 돈 주는 거 찬성해요? 너무 돈 주는 거 찬성해요? 20만 원 주는 거 찬성해요? 20만 지원금 주는 원으로 거. 국가 집안이 좀 나아졌으니까. 지원금 주는 거 찬성해요? 농담 안 소고기 보태고 먹으면 끝나는데. 농담 안 보태고 나아졌어요. 어떻게 나아졌어요? 20만 돈으로? 지금 내가 보기엔 신발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나아졌다고요? 이거 신발은 산지 이거는 제가 발이 너무 커가지고 맞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고 다니는 거지. 사이즈를 큰 거 사면 되지. 제일 큰 거 샀는데 이렇다고요. 나오는 이게- 걸. 아니야. 제가 신발이 280인데 그러면은- 제 발이 305예요. 제 발이. 그럼 뭐 헐크 호건이나 그 뭐 찰스 바클리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신발 신고 다녀? 광주 고법에서요 5.18 당시 북 간첩 활동 가능성 그 매체 자유일보로 나와 있죠 거기에. 네. 저는 그 매체 신뢰 공신력이 의심스럽다고 보거든요. 오마이뉴스는 신뢰력이 있습니까? 한걸레는요? 오마이뉴스 있어요? 굳이 공신력이 비교하자면 민들레 오마이랑 있어요? 민들레는 확실히 있어요. 아 역시. 맞아요. 민들레는 있어요. 근데 자유일보를 안 믿을 수는 있는데 광주 고법도 안 믿어요? 이게 무려 전라도 광주인데? 그런데 전라도 광주에서 그리고 그런 이게 건데? 5.18 전체를 오염시킬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다른 증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소규모 공작원 보정관찰 활동이 하지만 있는데 시위대한테 잡혀서 공무원이랑 판에서 뭐라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판에서 그런 뿌락치질한 놈들은 다 쫓겨났다고. 그거에 대한 애창조. 자료가 있어요? 자료 있어요? 애당초 시위대 구호 당시 자료 있어요 그거? 시위대가 당시 내건 구호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북한 너네는 허튼 생각하지 마라. 니네랑 아무 상관없다. 그들이 짠 걸 수도 있잖아요. 저 궁금한데요. 왜 5원식이 5.18 유공자 명단이 있어요? 왜 이하경이나 윤호중이나 지금 많은 더불어 이해찬도 그렇고. 더불어- 이해찬은 광주에 간 적도 없대는데. 그러니까 그때 더불어준 공장 애들은 왜 5.18 유공자 명단이 있을까요? 일단은 김덕, 서영교, 왜 있어요? 김남근, 김종민, 김영진, 김정호, 박선원, 민병 이 사람들 다 그런 활동 이력이 그런 얘네가 5.18 학생 운동 이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이해찬은요. 이해찬은 학생 운동이 아니라 이 사람 그래 학생 운동이랑 5.18이랑 뭔 상관인 거예요? 학생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5.18 5.18이 학생 운동을 기폭하기도 했고 5.18 자체도 학생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파적 학생 운동하고 좌파적인 거하고 합쳐진 거죠. 이해찬은 5.18에서는. 5.18 유공자예요 아니에요? 일단 현재로서는 법적인 지위로는 인정이 되고 있죠. 자, 이해찬이 광주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보여드릴까요? 본인이 말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그 본인은 말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럼 거짓말한 거지. 그럼 거짓말쟁이를 믿는 거네. 이해찬이 자기가 광주에 근데 간 적이 이해찬이 자기가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 그런데- 본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그런데 믿냐는 광주에 거예요. 간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게 유공자가 안 되느냐? 광주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운동에 참여를 하냐고. 나도 그러면은 광주에 간 적은 없지만 그러면은 5.18 그러면은- 운동에 나도 참여를 했어. 그러면 시간수는 거꾸로 되돌려서 질문해 볼게요. 5.17 서울역 회군 사건. 몰라 아니, 왜 나는. 다른 얘기를 몰라. 해? 그게 5.18 바로 전날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사건이야 5.18 그게. 광주에 간 5.17 적이 없대잖아요. 나도 광주에 간 적이 없어. 근데 나도 이해찬처럼 5.18 민주화 운동에 그러니까 5.17 회군- 유공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5.17 회군 때 그 시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광주에 안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광주에 안 갔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5.17이 아, 5월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구나. 아니 경기도 광주 말고 5월 17일 서울역 회군 사건 네. 공부하셔야겠네. 몰라 그건 서울역 모르는데 회군 사건은 나는 그건 그게 모르겠고 5.18의 전초전 사건이라고. 전초전 사건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5.18 광주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가 되냐는 거예요. 나도 그 그러면은 이전부터 나도- 연결된 낌새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낌새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찬이 간 적이 없대잖아. 한 번도 광주에 간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5.18 광주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무 민주화 억지스럽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아니 저한테. 그게 아니라 5.18 광주에 간 적이 우길 걸 없는데 제발 우길 걸 우겨라 제가 아니 광주에 간 적이 반말하지 없대잖아. 마세요. 몇 이렇게 살이세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몇 살이세요? 아니 광주에 간 적이 없대잖아요. 이분은 지금 몰라도 우리랑 나이 그쪽 차이 거는 한 10몇 년 차이 날 것 같은데. 몇 살이신데요 그래서 저 49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 70년생이요.
본인 몇 살이세요? 우파들이 관리 잘해서 그래. 본인 몇 살이세요? 몇 살이에요? 빠른 30대 98. 초반이죠? 뭐, 빠른 98년? 네. 98이면 몇 동생아. 살이야? 아직 20대? 동생아, 20대요? 20대? 98년이면 몇 살이야? 난 28. 28이야? 28. 거봐. 아들뻘이 아들뻘. 우리한테. 나하고 20살 차이 나는데? 근데 참고로 제 사수들 중 20살 차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려 보여요. 어려 어려 보이는데. 아니 근데 저도 자, 제가 우리가 싸울 역사도 필요가 공부를 하고 없어. 했던 자, 입장이니까. 알아요. 학교에서 역사 많이 공부도 많이 공부도 하신 것 했으니까. 같고, 기자로서 기사도 많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쵸. 그게 가능하느냐?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가능하느냐라는 그러니까 거 앞에서 봐봐. 모든 아니, 언론인은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기자분은 더 많이 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파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호개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라는 명분은, 기자라는 하지만 직장은, 기자라는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사명은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좌파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듣지만 있어요. 우파의 얘기도 들어서 뭐 나쁠 건 없는데 기자가 듣는다는 게. 공평하게 기자로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기자가 하는 근데 역할이지. 이쪽 저쪽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좌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계세요. 지금 우리가 치우칠 우파의 수 있지. 목소리를 냈잖아. 그러면 내가 근데 이거를 봐봐. 흘려듣지 않았어요, 이 기자님, 사람. 기자님. 우파의 얘기를, 목소리를 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기자님이 어떠냐면 그 우파의 생각을, 왜냐면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 하지만 그래서 그거 아니 그렇기 들어줘야지. 때문- 봐봐,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들어봐. 왜 나랑 싸우려고 해? 나는 기자님이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한 거야. 기자님한테 우리 얘기도 좀 들어줘 하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기자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걸 듣고. 근데 지금 아, 저를 이 좀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니, 살짝 안 이용해요. 불쾌하다는 저는, 느낌이 왜 저는 드는데 이용해? 그냥 5.18 유공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한 이용하고 거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자님께 얘기한 거야. 기자님. 아니 안 그래도 기자님 안 그래도 지금 들어줘봐. 건수 하나 기자님, 놓쳐가지고 지금 안 내 그래도 얘기 들어줘봐. 꼭지 돌아 있구만 지금. 그러니까 들어줘봐. 기자님 제 얘기도 좀 들으면 안 돼요? 우파의 얘기도 들어줘봐요. 그러니까 좌파의 얘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 나도 좌파라고 그러니까 본인 뭐 얘기한다면 부정하진 않아. 네, 그쵸. 좌파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 왜냐면 좌파 걸 많이 공부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잖아. 그럼 우리랑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기자의 사명은 그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이제 그러면 우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지? 이거를 촬영하고 그거를 듣고 그걸 찾아봐야 돼. 근데 그런 거기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니 그런데 왜 내가 만약에 얘기하는 거에 질문을 왜 자꾸만? 역질문이죠. 나는 역질문. 기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난 우파 유튜버야 그냥. 유튜버지. 하지만 제 역질문은 상대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아요.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하는 역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왜 그 질문을 받아야 되냐고. 난 좌파가 아닌데. 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했는데 나는 기자의 사명을 얘기한 거야. 기자의 사명이 그 뭐라고 전에 생각하세요? 그 전에 나한테 물어본 거 있었잖아요. 뭘 물어봤는데? 부실이냐 부정이냐? 그런 것도 부정으로 그 인정한다며. 재선거해야 된다며. 부정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이다. 근데 그래 부실이면은 부실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재선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부실에 본인이 근데 얘기하셨잖아. 재선거가 그냥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재선거 하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게 뭔 소리야? 말이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야. 그래 원래 나왔던 선거가 너무 부실해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쉽게 그래서 재선거를 하자는 거지. 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재선거를 하자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개혁에 준한 그쵸? 개혁을 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지? 뭐? 해편. 그래 해편해야 된다. 난 동의한다니까.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기자님. 그러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아니, 씨에 윤석열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윤호개인은 우리만 외치면 돼. 본인 보고 외치라고 안 한다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부실이냐 부정이냐 하지만 그 라이브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 라이브를 왜 내보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이 라이브 본인이 송출의 의도가 동의하셨잖아요. 있으니까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동의하셨잖아요.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기자님 같이 나와도 괜찮지. 하지만 나온다면은 내가 실수를 하나 했네. 나온다면은 내가 여기서 좀 무쌍을 좀 찍을 수도 있다는 거는 무쌍이 미리 뭐야? 무쌍이 뭐야? 쌍꺼풀이 없는 거 얘기하지? 아니요. 그러면? 좀 좋게 말하면은 뭐 장판파 마냥 장판파가 뭐야? 삼국지 안 읽어보셨구나. 네. 우리 그러고 중국 거 안 읽어. 중국 거 안 좋아해요. 옛날 조선 사람들도 많이 읽었던데. 그건 조선 사람들이고. 난 뭐야?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랑 왜 똑같은 대답을 해? 난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저 사람이지. 대한민국입니다. 난 아무튼-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 아무튼 한 명이서 일당천 일당만으로 응. 그렇게 한 명이서 아주 원맨쇼 마냥 그렇게
활약하는 거를 장판파라는 비유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100. 일당천, 일당만 정도. 일단 네. 근데 좋은 거 그러네요. 좋게 말하면 장판파, 나쁘게 말하면 깽판. 네. 깽판? 깽판? 깽판하고 다른데. 우린 깽판지는 아닌데 일당 100하고 일당 1000하고. 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 괜찮아, 깽판 쳐야 괜찮아. 뭐 어때? 뭐 아무튼 개인 방송인데. 그래 뭐 어쨌거나 영향력도 없어요 저희.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하면 내란이다. 일단은 내란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케이스를 봤을 때 애초에 계엄 자체를 법에서 인정을 안 하는 나라들이 훨씬 의외로 많다. 아니,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지하게 헌법 77조에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핀포인트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제안들 그걸 하자고 제안이 나온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계엄 그 근거 조항만 삭제하는 핀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제안이 벌써 나오고 그게 여론에 꽤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에 대한 그 조항 자체를 없애서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자 아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해찬은 민주화 유공자가 맞아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광주에 간 적이 없는데?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게 유공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요? 증거가 불충분하잖냐. 아니라고 단정할 증거가 본인이 불충분하잖아.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난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없다고 없어. 근데 내가 제주 4.3의 유공자다라고 하면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유공자라는 거에 의미가 두 가지 층위가 있어 법적으로. 첫 뭐가 번째 있어? 진짜로 공을 세운 사람. 음,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 아니요. 그래. 첫 번째 그건 첫 번째 들어가는 거고. 아니 정신적이 아니잖아. 그건 정신적인 것, 문제적이잖아. 물리적, 정신적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서 그 영향을 주거나 해.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고. 나도- 정신적으로 5.18 나도 여기서 완전히 지금 지지하면은 나는 진짜 5.18에 되는 거예요?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나도- 제 말은 사상적으로라고 아주 정확한 용어는 사상적으로. 그럼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나도 유공자가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제 유공자. 말은 두 번째 층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 사건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잖아. 나도. 5.18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우리도 5.18 유공자 돼. 나 유공자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근데 기자님의 힘으로써 그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나 5.18 막 때문에 5.18만 미칠 것 같은데. 나 518번 버스도 못 타요. 정신병 생겼어요. 그날이 정신병원 가야 생각나가지고.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도 유공자. 정말로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은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숫자 셀 때도 517, 519로 바로 가요. 정말 그 정도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당장 PTSD 진단서 떼서 보온초에 한번 내보세요. 대신 그 광주에 가본 적은 없어. 근데 나 그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갖고 나는 진짜 그럼 피해 보상 결정은 최소한 피해 보상 결정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도 얘기하죠. 그 518번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일단 잘 해보세요. 예, 고마워요.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보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들 해보셔. 뭐 진짜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보온초에서 받아주겠죠. 뭐. 네. 네, 아무튼 우리 기자님이 힘 좀 써주면 안 돼요? 기자님 기자 자나 이거 좀 우나 써가지고. 자나 우나 생각을 많이 믿을 만한 들어줘요. 공신력 있는 데잖아요. 우리 이렇게 5.18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럴까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근데 사람들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본인이 소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숫자도 못했네. 기자 취재를 해줘야 내가 그러니까 하지. 기자님.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너무 머리가 아프다니까. 518번이라는 숫자를 정 힘들면 의료적 지원이라도 받아보세요. 좀 기자 알려줘요. 바지 내려가는데 바지 좀 올려주시고. 에이.